네, 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2020년 6월 3과목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해설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적어두었고 각 문제별 시간을 태그해 두었으니 모르는 문제 위주로 스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1번 정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린은 제2류 위험물이고요. 가연성 고체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발화 방지를 위해 염소산 칼륨과 함께 보관한다 되어 있는데요. 염소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이고요. 산화성 고체입니다. 그럼 지금 잘 타는 물질인 가연성 고체와 연소를 도와주는 산화성 고체를 혼재한다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 역할을 하는 제1류와 6류 위험물과의 혼합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면 1류와 6류 혼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5류와 2류, 그리고 4류 혼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3류와 4류 혼재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외우기 쉽게 1류는 어디서 쌈 싸 먹어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혼재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답은 1번이었고요. 이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열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1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을 보시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을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은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열을 발생한다는 말은 틀렸고요. 다음으로 3번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 발화한다. 이것은 제3류 위험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 산화제와 혼합한 경우 마찰 충격에 의해서 발화한다. 네, 이것은 맞는 말이 됩니다. 제2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 그리고 소화 방법을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번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탱크 상호간에는 얼마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의 이격거리 관련하여서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과의 사이는 0.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요. 저장 탱크 상호간에도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탱크 상호간의 간격을 물어보았고 그래서 답은 1번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법령 관련한 문제는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시험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된 내용을 최대한 익히시되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보기 1, 2, 3, 4번 중에서 가운데 수치인 2번과 3번 중에 찍는 것이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답의 위아래로 오답을 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문제의 답을 몰랐다면 2번과 3번 중에 깔끔한 숫자인 3번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답은 1번 0.5m입니다만 모르는 경우에는 2번과 3번 중에 찍는 것이 정답의 확률이 높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43번 주유취급소에서 고정주유 설비는 도로 경계선과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묻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법령에서 정한 수치를 묻고 있는데요. 고정주유설비나 고정급유설비는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42번과 마찬가지로 답을 모르실 때는 보기 중 가운데 수치인 2번이나 3번 중에 찍어줍니다. 다음 44번 인화칼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3류 위험물의 반응식 중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추려놓은 것인데요. 인화칼슘의 경우 물과 만나서 포스핀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포스핀은 가연성이면서
독성을 지닌 가스입니다. 그래서 보기 3번 보시면 연소하여 불연성의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의 경우는 맞는 말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칼륨과 나트륨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보시면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물은 금속이며 비중은 1보다 작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반응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하므로 기름에 저장합니다. 가열된 불꽃색으로는 리튬의 경우엔 빨강색, 나트륨의 경우엔 노란색, 칼륨의 경우에는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빨리 놀아 볼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물보다 비중값이 작다. 네, 맞는 말이 됩니다. 2번 수분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3번 광택이 있는 물은 금속이다. 네, 맞습니다. 칼로 잘릴 정도의 물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4번 지정 수량이 50kg이다. 여기 보시면 칼륨과 나트륨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칼륨과 나트륨 같은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시키고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여 산소기체 발생시킵니다. 네, 이거 구분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도 시험에 꼭 하나씩은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다음 중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류 위험물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보기 보시면 1번 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의 경우에는 1류 위험물 맞습니다. 보기 2번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의 경우에는 위험물 아닙니다. 그리고 수소와 칼륨의 경우에는 금속의 수소화물로 제3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기 4번 요오드화 칼륨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요오드산 칼륨의 경우에는 1류 위험물이 맞는데요. 요오드화 칼륨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47번 제1류 위험물로서 조해성이 있으며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위험물의 특성을 보시면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황, 숫가루와 혼합하여서 흑색 화약을 제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질산칼륨이 됩니다. 그리고 질산염료의 경우 조해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류에 대한 특징을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집, 헝겊 등을 다음의 물질과 적셔서 대량으로 쌓아두었을 경우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니 동식물 유류이고 이중 자연발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건성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에 대해 나와 있고 건성류의 경우 요오드 값은 130 이상, 반응성과 불포화도는 큽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어리라는 생선이 동해에 아들을 낳았다고 연상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어리라는 생선이 동해 바다에 아들을 낳았다고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물 유래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파악해 주시고 특히 건성류의 종류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답은 건성류인 1번 동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3올의 니트로글리세린이 고온에서 열분에 폭발하여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의 4가지 가스를 생성할 때 발생되는 가스의 총 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을 알아야 하지만 문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모두 알려주었으므로 반응식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세우는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로 화살표를 기점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열합니다. 반응물은 니트로글리세린인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이렇게 되고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을 모두 나열했고요. 다음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 한 곳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개수를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원소로는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 한 곳에만 있는 원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반응물은 다 한 곳에만 있고요. 생성물을 기준으로 탄소는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있고요. 수소는 H2O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만 있고요. O는 CO2에도 있고 H2O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O2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질소는 생성물에 질소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CHN을 기준으로 먼저 개수를 맞춰 보겠습니다. 반응물에 지금 탄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생성물에도 탄소가 3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수를 3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반응물에 수소는 5개가 있습니다. 생성물은 H2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5개를 하면 생성물에도 수소가 5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질소는 지금 반응물에 3개가 있습니다. 근데 N2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3을 해주시면 질소가 생성물에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머지 원소의 개수를 맞춰주고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원소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소는 반응물에 1개 있고 여기 2개 있는데 이게 3덩어리 있습니다. 그럼 총 9개가 있고요. 생성물에는 산소가 지금 3덩어리가 2개씩 있고요. H2O에는 2분의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산소의 총 개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소가 2분의 1개가 있으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산소의 합이 같아지게 됩니다. 여기 산소 기준이고요. O2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O2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1개를 해주시면 산소는 2분의 1개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은 다 이렇게 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를 곱해줍니다. 4C3H5ONO2 3은 열분해 되어서 12CO2 플러스 10H2O 플러스 6N2 플러스 O2가 됩니다. 반응식은 이러하고요. 우리가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비가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4몰이 분해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는 12몰이 나오고요. H2O는 10몰이 나옵니다. 질소는 6몰이 나오고 산소는 1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스의 총 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성된 가스의 총 몰수는 이것들을 다 더한 29몰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은 필기에서 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반응식이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물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종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반응식들은 제3류 위험물의 반응식 중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추려놓은 것인데요. 탄화칼슘과 탄화알루미늄의 경우 물과 만나서 각각 아세틸렌 기체와 메탄 기체를 생성합니다. 두 개의 생성가스가 다르니 일단 답은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1번 탄화리튬의 경우 물과 만나서 수산화 리튬과 아세틸렌 가스를 생성합니다. 개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 탄화마그네슘의 경우 물과 만나서 수산화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아세틸렌 가스를 생성합니다. 개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물과 만나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탄화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트리니트로페놀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제5류 위험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트리니트로페놀의 경우에는 피크르산이라고도 하고요. 피크린산이라고도 합니다. 특성으로는 부식성이 있어서 철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폭발에 대비하여 철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는 1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 3, 4번은 맞는 말이니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에 정전기 제거 방법을 보시면 접지를 하거나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거나 공기를 이온화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가급적 습도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습도는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맞습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설비를 접지시킨다 맞습니다. 사용기구 등은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연발화 방지 조건을 같이 보시면 습도는 낮게 해야 하고 주위의 온도를 낮춰야 하고 통풍을 잘 시키고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열의 축적을 막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열 전도율이 커야 합니다. 정전기 제거 방법이 습도를 7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데 반해 자연발화 방지 조건은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습도 조건에서 상대 습도이고 퍼센트는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3번은 위험물 소비에 관한 기준에 없는 얘기입니다. 보기 1번, 2번, 4번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란 1기압에서 인하점이 몇 도씨인 것을 말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4류 위험물의 정의에 관해 쓰여 있는데요. 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21도 미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사류 위험물의 정의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가끔 물어보는 문제이니 이 수치들을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특수인화물에서는 모두 다 1기압 조건이고요. 착하점이 100도씨 이하이거나 인하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입니다. 제2석유류의 경우에는 인하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입니다. 제3석유류의 경우에는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입니다. 제4석유류의 경우에는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입니다. 동식물 유류의 경우에는 250도씨 미만입니다. 네, 다음으로 55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에 탱크의 용량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서 구합니다. 이것을 머리 글자를 따서 탱크의 용량은 내공 있는 사람이 구한다 라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부피는 이와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운반용기 수납률은 고체의 경우 95% 이하, 액체의 경우 98% 이하 수납한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탱크의 용량을 잘 설명한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탱크의 용량 관련한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 한 번씩
학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6번.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기준에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와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바탕색을 차례대로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바탕색은 백색, 글자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주유 중 엔진 정지의 경우에는 바탕색은 황색, 글자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게시판인데요. 화기엄근과 화기주유는 동일합니다. 바탕색은 빨간색, 글자색은 흰색. 그리고 물기엄금의 경우에는 바탕색은 파란색, 글자색은 백색이 됩니다. 다음으로 57번.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특정 물질의 농도가 달라지면 밀도나 끓는 점, 녹는 점과 같은 물리적 성질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58번. 3황화린과 5황화린의 공통 연소 생성물을 모두 나타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황화린은 공통적으로 연소하여 5산화린과 2산화황을 생성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물을 묻는 문제의 답을 모른다면 없는 원소가 있는 보기를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황화린은 S와 P로 구성되어 있고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수소는 어디에도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수소가 포함된 1번, 2번, 4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다음 59번. 디에틸에테르 중에 과산화물을 검출할 때 그 검출 시약과 정색 반응의 색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과산화물 검출 시약으로 10% 요오드와 칼륨 용액이 쓰이고 검출 시 황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0번. 다음 중 세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아세톤과 톨루엔과 벤젠은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일렌의 경우에는 오소자일렌, 메타자일렌, 파라자일렌 세 가지 이성질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요.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 배열 및 입체 구조가 달라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일렌의 분자식은 C6H4CH3가 두 개 있는 분자인데요. 그래서 자일렌의 구조식을 그려보면 벤젠고리의 메칠기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또 벤젠고리의 메칠기가 이쪽 자리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젠고리의 메틸기가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성질체가 됩니다. 각각의 명칭으로는 이것은 오소자일렌, 메타자일렌, 파라자일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어디서 메타콘, 파라요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일렌의 경우 세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20년 6월 기출문제 중 3과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